네,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 노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원 감소 없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죠.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퀴즈 드리고 그 네네. 퀴즈에 대한 힌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들 저희 선물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숙성 과정이 중요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장이나 한국인의 대표 반찬 김치도 그렇고요. 술도 이 숙성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주에서 숙성 과정을 거친 와인이 있다고 합니다. 위성 궤도의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14달을 보낸 이 와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파트라슈, 2번 패트리스 2000, 3번 페이클럽. 예, 방탄소년단. 자, 그분들의 위상에 맞게 제가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여 노래가 망가질까 걱정이 되고요. 자, 노무사님, 네. 어떻게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답이 헷갈리는데요, 제가. 제가 그러면 저 노무사님께 힌트를 드릴게요. 네, 하나는 개 이름이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되시겠습니까? 네, 역시 정답을 중앙에 잘 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참고로 제가 지금 방금 개 이름이라고 힌트를 드린 건 네. 일부의 전민기 팀장이 아, 주신 힌트인데 예, 전민기 팀장 힌트는 나날이 갈수록 좀 발전을 하는데 예. 우리 노무사님은 중앙에 배치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힌트. 자, 6587번님 네. 상품만 많으면 뭐해요? 당첨이 안 되는데라고 하셨는데 예, 왜 안 될까요? 드릴게요. 예, 드립니다. 앞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6691번님 인천 매립제 쓰레기 버리러 왔는데 차가 밀려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짜증도 나지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면서 기분 전환합니다. 네, 역시 피곤하고 힘들 때는 오전 시간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네. 예. 자, 일단 힌트를 좀 말도 안 되게 주신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주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업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오늘 주제인데요. 네.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그냥 유지했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다들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이 일어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고용 창출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인력에 대한 지원이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지원금은 기존에도 있어 왔던 건데 워낙 인기도 많고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청년들의 사실 조금 맞춰 있기도 해요. 청년 실업률 감소시키기 위해서 청년 추가 채용 장려금, 예. 뭐 그다음에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그다음에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나이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을 채용하시기만 하면 예. 지원되는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그 사업주 분들에게 지원되는 어떤 제도인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용유지 지원금인데요. 이 제도는 저희가 그 코로나19 약간 초창기 때 네. 특집으로 구성해서 소개를 해드린 네, 기억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아직 이 지원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워낙 유명해서 한 번씩 다들 해보셨거나 이름을 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건만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일단은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받기 위해서 기존 대비해서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시키거나 예. 뭐 1개월 이상 휴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휴직 계획을 사전에 신청하셔야 돼요. 하루 전에. 예, 그다음에 휴직을 실시하시고
또 매출액이 기준월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됐다는 요건도 맞추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하면 휴업 근로자들에게 70%의 휴업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다면은 그 지급한 휴업 수당의 최대 3분의 2, 특별고용 지원업종 같은 경우에 최대 90%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네. 유용한 제도겠죠. 네, 그렇죠. 현장에서는. 예. 근데 이게 뭐 최대 180일까지만 지원되고 뭐 특별고용 축지는 뭐 고용 지원은 업종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예. 코로나가 워낙 장기화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알아본 내용 고용 유지 지원금이었고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청년 고용할 때 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제도입니까 이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인데요. 예. 그냥 이 제도는 사실 인기가 아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그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요. 예. 그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채용함으로써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월 75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75만 원 네, 이상이요? 월 75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라서요. 예.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서 인기가 상당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이런 제도가 네. 그 코로나19의 몇몇 제도 보면 조금 이렇게 그 정부의 잔고가 떨어지면 네. 뭐 지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이건 맞아요.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지원금 사업은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예산이 다 소진되면 중단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단되고 나서 또 다시 추가 경정 예산 통해서 다시 지원하는 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지원 요건에 맞으신 분 있으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제일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예. 네. 7945번님께서는 형진 아나운서님 노무사님 힌트 너무 좋은데 왜 뭐라고 하시냐고.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무 훌륭한 힌트였습니다. 예, 제 팬들도 있다니까요. 지금 노무사님 본인 팬 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2년 함께하면서 오늘 처음 보는 풍경입니다. 그 청년 고용 지원 방법 중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명칭 자체가 디지털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뭐 특정 직무에만 이 디지털 종사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근데 뭐 크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IT 관련 직무에 정보통신 관련 직무면 다 해당되는데요. 거기서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홈페이지 관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중소규모 기업은 홍보를 위해서 SNS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SNS 홍보 활동하는 온라인상으로 펼쳐지는 모든 직무 은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 시키는 직무 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앱 개발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직무가 해당되는데, 요게 뭐 6개월만 지원되는 거라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저 디지털 직무에 일단 고용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 요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이제 지원이 되고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지원했을 때 또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6개월간 지원되면서 지원 금액은 월급이 200만 원 넘으면 그 직접 노무비 180만 원 플러스 10만 원에서 190만 원 지원되고요. 월급여가 2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지급하는 급여의 90% 금액과 간접 노무비 10만 원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지원이 되네요. 네네. 그 지원율이 조금 높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기준이 34세란 말이죠. 네네. 34세 넘는 분을 고용했을 때 지원되는 제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가지 요거는 정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어렵지만 신규 고용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게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것도 요건이 있는데요. 채용일 전에 우리 근로자분이 직원으로 되실 분이 채용일 이전 1년부터 채용일까지의 구직 등록을 워커넷이나 다른 그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직 등록 사이트에 이제 구직 등록을 해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실업 중에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분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다면은 그 급여의 8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급여의 80% 한도로 급여의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게 일단
고용 기간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하신 음. 분에 한해서 적용돼요. 예. 네. 그다음 워크넷 같은 그 어떤 저 고용 사이트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정부에서 하는. 예. 그러면 뭐 정부가 이렇게 주선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사업주가 그 올라와 있는 네. 인력을 보고 네. 고용을 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그렇죠. 이제 그분이 올라와 있는 인력을 고용했을 때 예. 이분이 맞나 안 맞나 조금 그 확인을 하시고 싶으면 그분한테 그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확인서라는 걸 워크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 그것도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면 제일 정확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3002번님께서는 오늘 저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사님 저도 광팬입니다. 삶에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뭐 페이클럽이라도 한 곡 부르시겠습니까? 한 소절? 베킬러 이거 아니에요? 진짜 해? 네. 예, 저도 사실 뭐 아미 팬은 아니지만 방탄을 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웬만한 노래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빼실 줄 알고 그냥 시켰는데 예. 이러니까 저 팬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오늘 아무래도 조금 사업자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네. 뭐 물론 좀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네. 좀 힘이 나서 이렇게 좀 네네.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6개월만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계약 기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9월인가요? 예. 그 6개월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9월 30일까지 이제 조건에 맞는 지원자를 채용하시면 이제 지원을 해 드린다는 거고요. 예. 근로계약은 6개월 이상만 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6개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규직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그런 분에 한해서 6개월만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만 또 지원이 됩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냥 지원 요건에 맞는 분 하시면 1인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 지원되는데요. 대신 근로자 직원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상담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0214번님. 네. 1년 이상 다니다 퇴사하는데요. 퇴직금은 받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에서 돈으로 안 준다며 다 사용하라고 합니다. 5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죠. 안 되죠. 예. 왜냐하면 2개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돼요. 퇴직하시니까 못 쓰고 남은 거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퇴사일을 뒤로 미뤄주셔서 유급 처리해서 그 돈을 받으시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5개 사용해서 소멸시키지 말고 나머지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강제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잘못된 겁니다. 네. 만약에 회사에서 저렇게 한다면요. 네. 1년 넘게 4592번님의 사연인데 1년 넘게 근무해서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 15개 다 쓰고 1년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셨네요. 아니요. 1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연차 15개 발생해서 다 사용하고 1년 전에 또 퇴사하신다고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게 좀 네. 질문을 다시 한번 잘 간추려 주시면. 네네네. 그거는 조금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혹시 그 연차가 주어진 걸 저 다 사용하고 1년이 채 안 되기도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그거 하시는 같아요. 것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왜냐하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었을 때 그 연차가 그러면은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따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1년이라는 요건을 갖췄을 때만 되는 거니까요. 1년이 딱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그걸 1년 내에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2년 되는 날에 딱 만 2년이 되는 날에 다시 15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5일이 발생할 때 전년도 출근율 80%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지. 그냥 80%가 넘었다고 해서 15일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양이 바보님께서는 페이클럽 못 들은 귀 산다고. 데이비드님께서는 저도 김효신 노무사님 팬이에요. 형진님 멘트 재미없을 때 단호하게 혼내주는 매력이 있다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왜 이러죠? 네. 자, 7013번님 경비원입니다. 네. 10명 이상 일하고요. 맞교대 하는데 근로자의 날 근무일이라 추가 수당은 준다고 하는데 감시 근로자 승인 받아서 1.5배가 안 된다고 하네요라고 하셨네요. 그 근로자의 날 토요일 날 근무하셨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근로기준법상 이제 주휴일이나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게 맞아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법에 의한 휴일인 거예요. 예예. 그래서 그 특정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날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거기에는 1.5배 수당을 더 주셔야 돼요. 예예. 이게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그럼 1.5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100%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150% 그렇습니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1032번님 일하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와 있습니다. 음. 산재 신청은 회사에다가 하면 됩니까?라고 하셨네요. 아, 네. 요게 뭐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시는데요. 회사에다 예.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 해주시면 돼요. 아 회사에 하는 게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병원에 계시다고 하면 예. 병원 원무과에서 그 산재 신청을 대신 해주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병원 원무과에다가 왜냐하면 단순 사고성의 업무상 사고가 명확하기 때문에 병원 원무과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네. 근로복지공단으로. 네, 그럼 예. 병원 원무과에 하시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바로 팩스 넣어주니까.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노무사님 팬들이 굉장히 네. 많이 오셨으니까 네. 저 카메라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달라고 우리 네. 또 담당 PD 이은지 PD가 네. 늘 이렇게 무리한 좀 요청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 하트 손 한번 해달라고.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요것도 해드리고 뭐 요것도 해드리죠. 네. 더 하실 이런 거 즐기시는데? 아, 네, 제가 좀 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 뭐야 그 예. 가정적이라 뭔 감정 표현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